목포항에서 여객선으로 2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신이도 2년 만에 그 섬을 다시 찾았다. 점점 강해지는 6월의 태양 아래서 피어난 소금꽃은 풍성한 소금 수확이 머지않았음을 알린다. 연부들에겐 이때가 바로 추수철에 해당하는 시기.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연부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일 먼저 일어난 넷째 강원석 씨. 일어나. 단잠에 빠져있는 막내부터 깨운다. 주일아. 가자. 몇 시야 지금? 아직 기상 시간이 한참 남은 게 분명한데 이게 웬일인가 싶은 강주일 씨. 4시 50분. 형 일찍 깨고. 요즘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좀 늦게 자면 너무 잘 시간이 부족하네. 기상 시간이 자고로. 점점 빨라진다. 이런 말하면 그러지만 4시는 일어나야 돼. 나올 몇 시? 3시 40분. 잠보다는 일이 우선이라는 말엔 동의하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게 문제. 그렇다고 늑장을 부리다간 형님의 감시망에 걸려 호되게 당하기 십상이다. 내 장가 가면 뗄도 못하고. 2층에는 5반은 요즘 깨기 힘드네요. 왜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저를 자고 있는데 내가 가서 깰 수도 없고. 군기대장 원석 씨도 차마 손대지 못하는 성욕은 있기 마련. 오바요. 일어나. 오바요. 일어나. 가서 직접 깨기도 오라고. 우리 지금 기상 시간 기본 5시입니다. 6시는 허용되지 않는 시간. 그럼 염전을 6시 우리에게 일어나면 6시 일어나 염전을 포기해야지. 6시는 회원 탈퇴. 좀 자기 내버려 둬야지. 부쩍 새벽잠이 늘어버린 형님 덕에 지각대장 자리에서 본의 아니게 물러나게 된 주일 씨.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서둘러 소금밭으로 달려간다. 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반에 좀 늦게 올 것 같은데 예감이. 일할 때만큼은 깐깐하게 그지없는 넷째 형님이 아닌가. 가뜩이나 일손도 모자란데 한 명이 빠졌으니 분명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아침 운동은 요걸로 해야 되겠네. 그런데 아침 운동 겸 해서 주일 씨가 시작한 건 바닥에 다 드러난 소금밭을 고르는 일. 얼마 전부터 소금판을 친환경 옹기 타일로 교체하기 시작한 형제들. 타일을 깔기에 앞서 땅부터 단단하게 다져둬야만 한다. 골라요. 수평 작업으로. 물수평 잡은 다음에 여기다 사실은 이제 타일을 깔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 소금밭의 꼴찌로 나타난 5째 주등 씨. 오바야 요즘 너무 늦어. 세워라 내워라. 잠만 자면 언제 일할까요? 미안하다. 어렵자다고 이렇게 늦잠 자고 그랬다. 염전 어깨에서 이러면 퇴출해 퇴출. 와, 또 이제 주일이 무서워갖고 염전도 못 따이겠다. 임마 너도 장가 가봐. 가끔 늦을 때가 있어 임마. 나도 임마. 웬일로 지각의 죄는 묻지 않은 형님. 그러나 다른 곳에서 불똥이 튄다. 그제 뿌렸으니까 어제 딱 한 번 굴렸어야지. 그러고 오늘 굴려야지. 주일이 그런 건 알고 살아야지. 어? 뭐예요 이거? 여기 해봐. 여기 한번 찍어보고. 찍어봐.
설상가상 바닥 경사도 엉망이다. 몇 센치냐? 한 2cm. 2cm 정도 깎아야 돼. 결국 폭발하고 마는 원석 씨. 다시 흙을 이렇게 많이 쳐박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흙을. 이게 엄청난 흙을 깎았는데 또 다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 이거 누구 머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냐 이거? 나하고 주리하고 이제 여기를 맞춰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흙을 갖다 놨는데 이제 물이 빠고 나니까 또 이렇게 또 높을지 또 몰라네. 아니 이렇게 전반적으로 애써 마무리해 놓은 판을 망가뜨리고 말았으니 할 말이 없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걸 긁어가지고 다시 하려면 또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이것도. 결국 애써 가져다 놓은 흙을 또다시 퍼내야 하는 얄궂은 운명에 처한 두 사람. 장성한 동생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난 형님 마음도 편할 리 없다. 동생들한테는 엄청 미안하죠. 미안하지만 이 작업을 올해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무조건 끝내야 돼요. 나라에서 보조금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일이라 공사 시한은 정해져 있고 일손은 모자라고 이래저래 애가 타는 원석 씨. 어쩔 수 없이 악역을 자처하는 것이다. 쉬는 시간. 아또 문일로 안마까지 해주고 그래. 안마가 아니라 진짜 삐었다니까. 이거 안마만 해주면 안 되고 야! 모드팩도 조금씩 하고 그래야 돼. 형님 피부 걱정까지 해주는 발칙한 막내. 한 김에 제대로 발라. 화해를 가장한 주일 씨의 복수극이다. 아이놈이 선크림이 지 것도 있고 그러니 저만 발라요. 아주 선크림을 얼굴 타면 안 된대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놈이 야 이건 안. 최고 이놈이 깨끗해요 얼굴이. 망중한도 잠시. 소금밭 본연의 업무에 돌입할 때가 됐다. 소금밭 물관리 담당 연부장 주일 씨가 서둘러 물의 염도를 잰다. 18도. 도수가 너무 약한데. 오바형 줄라면 좀만 주셔. 보 떨어지는데 약간씩만 줘. 연부장 주일 씨가 분주히 움직인다. 소금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바로 소금밭에 물을 대는 일이기 때문이다. 적정한 염도에 도달한 물을 적시에 더 높은 염도의 판으로 옮겨줘야 하는 건 물론 날이 좋을 땐 소금이 연근 판에 물을 보태서 소금 수확량을 늘려야 한다. 일명 덧물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후 4시나 5시 그때까지 소금이 좀 더 올 수 있도록 물을 더 싣는 작업이에요. 때마침 독이 오른 초여름 태양이 소금밭을 가꾸는 염부의 땀방울과 만날 때 소금밭은 여지없이 바다와 바람과 해의 선물, 소금이 내려앉는다. 소금 낼 때가 다가오자 집에 계시던 부모님까지 나오셨다. 엄마 선크림 발랐어요? 어디 사온 거? 아, 그래도 엄마 좀 더 바르셔. 괜찮하단 말이야. 안 발랐구만 이게. 바르면 하얗게 티가 나네. 온 식구들 피부 걱정을 도맡아 하는 주일 씨. 아이 왜 오후참에 더 훨씬 더 얼굴 탄다 하더라고. 낮에보다도. 이게 자외선이 그러니까 자외선이. 너무 많이 쬐면 사실 피부에 안 좋아요. 소금밭 공사까지 겹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는 자식들이 안쓰럽기만 한 부모님.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각자의 꿈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아들들이 아니던가. 자식들에게 고된 연부의 삶을 물려주게 된 것 같아 아버지는 늘 죄스런 마음을 안고 사신다. 아버님 힘 안 드세요? 힘 많이 들죠.
그럼 어찌어서 아이들도 있지만 저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내가 또 등한히 하면 또 미안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평생을 연부를 살며 육형제를 키우셨던 아버지의 소중한 소금밭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젊은 날을 기꺼이 바쳤던 그들이다. 잠시 후 소금밭에 반가운 얼굴들이 나타났다. 독립해서 염전을 따로 끓이고 있는 형님들. 아, 동생도 소금 들어가니까 얼른 가서 또 일손 도와야 돼. 내야 할 소금은 많고 일손은 모자라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또 있을까? 형제들이 다 모이니 소금밭엔 전에 없이 활기가 돈다. 일렬로 딱 서서 한 방에 딱 밀고 가보자. 한 방에요? 주일이 너 이쪽으로 오고 너 이쪽으로 좀 오고 딱 돼.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오바가 달린다, 오바가 달려. 여섯 명이 힘을 합치니 대파질 몇 번에 소금 한 판이 뚝딱 비워진다. 하나, 둘. 맞지는 아직도 앞뒤가 밀어져야 손을 비냐. 이쪽으로 양이 올려가지고 이 사람 한 명이 1마력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5명이 5마력이에요. 5배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협동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요. 혼자 하다가 두 명이 하면은 2배 힘일 것 같은데요. 3배 힘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논리로 간다면요. 5명이면은 5, 3, 15, 약 10배, 15배의 효과가 나온다고 봐야죠. 예. 그게 바로 형제 힘 아니며.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진 매번 벅찬 가슴이 뜨곤 하신다. 아버지가 힘을 하려면 무엇을 못하겠냐. 같이. 어떤 어려운 여건도 너 다섯이 힘을 하면 할 수 있다. 네가 이 맛으로 산다. 에이. 이 맛으로 사세요? 그런데 6시간 힘을 하면 무엇을 못하겠어. 아무리 어려운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지. 되게 보기 좋은데요. 그렇죠. 특히 내 아버지는 참 보기 좋은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고. 자, 힘을 한번 해보자니. 파이팅! 우리 아들놈들. 다행히 형님들의 도움으로 그 많던 소금들을 해지기 전에 다 내게 됐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는 육형제의 우애와 기동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배차에 가득 담긴 소금을 서둘러 소금 창고로 옮기는 형제들.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호강에 가까운 일이라 여긴다. 노후화된 소금밭을 고칠 여력이 없어 외발수리 하나의 의지에 소금을 나르던 게 불과 2년 전. 배차에 컨베이어 벨트까지 나름 짜임새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게 된 지금은 어찌 보면 꿈 같은 나날들이다. 지금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높이 쌀 수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직접 손으로 구루마로 수레로 끌고 다녔죠. 50번, 60번 소금 많을 때는 좀 먼 거리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땀과 노력은 배신을 모르는 법. 고된 일과를 묵묵히 버텨내며 부지런히 소금밭을 일구었던 형제들의 땀방울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날 밤
늦게까지 독서 삼매경에 빠진 원석 씨. 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을 누가 이번에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보내신 분 얼굴 성함은 안 나오는데 인강장 제가 나왔는데 사연을 보게 돼가지고 이렇게 적었다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 이야기 하니까요. 저희는 책을 받았지만 저희도 사실은 작년에 책을 편찬했습니다. 출간했는데 나랑 작년 한 출판사의 요청으로 내게 된 책 한 권. 인간극장 방송 이후 소금 창고가 동이 날 만큼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겪었던 극적인 삶의 변화들이 담겨져 있다.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자신들을 고맙게도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다. 딱 한 가지 말하면 형제라 할까요? 우리 형제 서로가 형제를 믿어주고 사랑했던 이런 힘이 좀 저희 가족을 이렇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할까요? 그 정도로 예. 소금밭을 일구며 살아가던 육형제 가족. 10여 년 전 벌였던 중장비 사업이 수억의 빚을 남긴 채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져 소금밭을 팔 위기가 닥쳤어도 끝내 좌절하지 않았던 건 힘들 때마다 곁을 지키는 형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이 뭐 집도 짓고 염전 일도 같이 하고 뭐 공사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돈벌이는 안 되는데 형들이 옆에서 위로를 많이 해줬죠. 힘든 날 지나면 분명히 좋은 날 올 거라고. 빚을 갚을 때마다 느끼죠. 사실은 그 액수가 조금씩 빚이 줄어들 때마다 이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또 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또 형제들이 또 자연스럽게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날 형제들이 그물을 들고 갯벌에 총 집합했다. 이쪽이 아래. 예. 위에. 이쪽 위라고. 바닥 아래요. 여기가 아래요. 오늘이 바로 올해 첫 개막이 그물을 다는 날. 그런데 고기잡이 치고는 그 방식이 좀 독특하다. 물 빠진 갯벌에 그물을 단단히 박아두는 게 아닌가. 이제 그물 뻘속에 묻는 거예요. 고기가 그물을 보이면 안 돼요. 갯벌에 그물을 묻어두었다가 밀물이 들어오면 그물을 올려서 썰물 때 그물에 갇힌 고기를 잡는 방식인 개막이. 소금밭은 많지만 어업이 발달하지 않은 신의도에서는 대대로 개막이를 했었다. 매년 주도적으로 개막이 그물을 다는 주일신의 형제들. 남다른 사명감이 있어서다. 이게 전통을 여가 전통을 이게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건데요. 외할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건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요 많은 손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저희도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하니까 하는 거지 이게 어떤 이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면 하지는 못해요. 근데 형제들끼리 하면서 이제 협동하니까요. 이제 우애도 다지고 또 여기서 고기를 또 잡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 좀 나눠주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사촌들도 거의 섬을 떠나게 되자 형제들이 맡게 된 일이다. 힘들어요? 굳은 일 도맡아 해야 하는 막내 주일씨로선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았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일을 왜 하나 뭐 그런 생각이었죠. 그때 당시 힘들기도 하고 새벽에 잠 안 자고 와서 막 밤에 그물 달고 막 일렁이는 파도에서 새벽에 하면 그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염전일 못 잡기 힘든데 그래도 고기 잡는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 돈다 얼른 하자. 머리
금방 들죠. 아 금방 들어요. 물밀수를 한다 하잖아. 얼마나 지났을까? 그물 묻는 작업이 거의 끝을 향해 가는데 그물이 나온 게 뭐야? 여가 끝인데. 그물이 꽤 많이 모자란다. 미터수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짧지 그물이? 그물이 짧아요. 큰일 났네요. 물 들어오는데 빨리빨리 해야 된디라. 자칫하다가는 오늘 애쓴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셋째 선홍 씨가 황급히 달리기 시작한다. 새벽에 그물 있다고 하신 거예요. 어디가 있죠? 잘 됐어, 잘 됐어. 그물을 맞춰 갖고 왔는데 그물이 짧아버려. 어디? 이거 하나 드리고. 저번에 새 그물을 사두셨단 말을 들었었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 달려온 게 고맙게도 선뜻 그물을 내어주시는 형님이시다. 서둘러 그물 상태부터 확인해보는 선홍 씨. 우알로 포기. 세 폭짜리면 됐어. 나도. 워낙 경황이 없어 인사도 제대로 못 건네고 긴급 공수에 나선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더 지체했다가는 오늘 고생하게 모두 숲으로 돌아갈 터. 가져왔어. 다행히 물이 많이 들진 않은 것 같다. 희망이 생겼네. 오늘. 이거 없었습니다. 그물을 잇는 일은 넷째 담당. 손이 막 나다. 아니 원석이 바늘질 잘하더라니까 아까 보니까. 위에 높이가 맞나 오바야? 좀 많이 나면 남대로 그냥 겹쳐서 그냥 묶어버려. 뭐 갈릴 일 아니야. 비상 상황이라. 선홍 씨 기다리며 갯벌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형제들도 이제야 마음 놓고 마지막 그물을 단다. 전운이 감도입니다. 고기가 들어올지 말지도 모를 정도로. 고기가 군단으로 밀려올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드는데요. 마무리. 올라가죠. 발 조심해라 뒤라. 양말도 빵꾸 나갖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만조에 대비해 갯벌에 일부러 남겨둔 배. 물때에 맞춰 그물을 올리는 더 까다로운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갯가로 형제들이 다시 모였다. 들물이 절정에 달했으니 묻어든 그물을 끌어올려야 한다. 거기 먼저 풀어, 저기 먼저 풀어줘. 얼음 묶어놓고. 고기들이 도망이라도 갈세라 불빛 하나 없는 위험한 밤바다에서 말 한마디 없이 은밀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육형제 개마기 특공대다. 그물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물이 낮에도 할 수도 있고 밤에 물때가 2번이나 할 수 있는데요. 낮에는 아무래도 고기가 좀 적게 들어져요. 화나니까요. 밤에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물 올리는 게 만만치 않다. 지금 갯벌에 있는 그물을 손으로 좀 들어 올리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잘 안 올라올 때는 안 뽑히면 좀 힘들죠. 그래도 개마기 경력자인 형제들끼리 잡고 끌고 묶고 삼박자를 착착 맞추니 1시간여에 달하는 그물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돌아온 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형님. 다들 그물 사느라고 고생들 했다. 이거 물이 살이 빠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물이 고가 높아가지고 우리 오빠 그물 뽑아주려고 제일 고생했다. 새벽 물 때니까 새벽 일찍 나와야 돼. 한 6시 정도에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응.
그래. 좀 들어가서 또 한숨 붙였다가. 예. 오가 제일 올리면 들어가자. 올해 첫 개막이 곡절이 많았던 만큼 풍어를 바랄 뿐이다. 그날 아침 물이 빠져버린 갯벌엔 새벽에 올린 그물이 울타리처럼 버티고 있다. 그런 줄은 까맣게 모르고 속절없이 그물에 갇혀버린 고기들. 정말 물반 고기반이다. 어느새 나와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형제들. 새벽에 잠도 못 잤을 텐데 고기 잡는 재미에 피곤함도 잊은 모양이다. 밑에 큰 거. 그 밑에 또 있다. 또 있어요. 이야, 붕어 진짜 많다. 어째고? 와, 여기 큰 거 있다. 이거 봐봐, 공중에 떠 있는 고기 나가본가? 공중에 떠 있는 거 잡아봐요. 뜰채로 알 고기를 퍼담고 있는 중인데 개마기의 묘미인 맨손 낚시에 도전하는 주일 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손맛이 아니겠는가. 황어냐 보냐. 와우. 형님 콧대를 제대로 누른 주일 씨. 특대형. 그러나 진정한 실력자는 따로 있는 것 같다. 한 방에 2마리. 올해 첫 개마기 그물. 성과가 나쁘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숭어가 특히나 많이 잡혔다. 숭어 이 종류가 갯벌에 있는 거 플랑크톤하고 이런 걸 먹고 살거든. 그래서 뻘이 좀 숭어가 많아요. 이게 엄청 좋은 생선입니다. 네. 갖은 고생해가며 그물을 달았는데 고기도 안 들었다면 얼마나 힘이 빠졌겠는가. 모내기로 바쁜 철이라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성공적으로 첫 개막일 끝내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형제들. 숭어 델락한 놈이. 장어를 들고 한껏 신이 난 원석 씨. 나 물어. 힘 한번 좋다. 잡아온 고기로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가족들. 생선구이에 천일염이 빠지면 서운하다. 우럭, 숭어, 농어. 반찬이 필요 없어요. 반찬이. 바로 이게 그냥 고기하고 밥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익었어. 이거 익은 것들 먹어. 아, 배고파 곤났네. 아버지. 어이구. 제일 맛있는 고기는 부모님께 먼저 드린다. 맛있다. 너도 먹어라. 네. 맛있지. 진짜 맛있다. 시원한 바닷가에서 직접 잡은 고기로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새벽잠 설쳐가며 그물 올리고 아침 일찍 고기 잡느라 쌓였던 피로도 깨끗이 씻겨지는 것 같다. 한가득 잡은 고기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개마기가 끝나고 나면 제일 바빠지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기를 나눠주시기 때문인데. 식구만 하지만 많이 갖고 오시고. 새우도 넉넉히 담아주신다. 오빠 마치 잘 오셨어요. 아니 사람이 많이 쓴게요. 뭔 사람이 그렇게 오는 거고. 많이만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이렇게 나눠준 게
같이 나눠먹은 게 얼마나 좋소. 많이 잡수시오. 개마기가 끝나면 늘 이웃과 아낌없이 고기를 나누는 게 육형제 가족의 불문율. 좀 쳐들어가면. 아따 이거 바로 요 사촌인데. 그래요? 그럼 내가 제일 가산디. 멀리 사는 친척들을 못 챙겨 걱정인 어머니 때문에 결국엔 고기 배달을 나가는 조일 씨. 예전에 용달차로 이렇게 막 숭어만 이렇게 한가득 했었거든요. 네, 그 미처 다 처분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첫 꿈을 치고는 예상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난다네. 많이 잡혔다면 더 많이 나눠드렸을 텐데. 아이 새벽이냐? 네. 어머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숭어랑 새우가 많이 들어왔다고? 어머 요랄 때 새우 맛있는데. 네, 새우가 미처 못 잡았어. 어머매. 잡을 손이 없어가지고. 어떻다. 네. 그럴 때 내가 알았으면 갈 텐데. 이렇게 아침에 워낙 지금 바빠서 못 동네 갔어. 분들 아무도 안녕히 가세요. 고맙대. 얼마나 고맙대. 우리가 참 이거 잡으러 가. 이거 최고 맛있는 거고. 그런데 세상에. 이럴 때마다 개마기한 보람을 느끼는 조일 씨. 새우만 많이 잡혀가지고 새우만 많이 가져. 아이고 잘 먹을게. 숭어랑 예. 이제 어제 첫 꿈을 날았는데 잘 먹을게. 예, 목대가 좀 맞아가지고 잘 먹을게. 잘 가. 육형제네 앞마당엔 오후 내내 떠들썩한 마을 잔치가 열렸다. 그날 오후 다시 본업인 소금밭 연부로 돌아온 형제들. 며칠을 뜨거운 햇볕 아래 묵힌 소금밭은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소금으로 뒤덮였다. 며칠 뒤 셋째 선홍 씨네 소금밭으로 일을 거들러 온 형제들. 그런데 소금 알갱이가 보통 굵은 게 아니다. 소금 좋지. 그것도 굵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소금발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또 굽다 소금발 좋지. 소금발 좋단 게. 이렇게 그런 거 난 낭생 처음 봤어요. 그게 이게 소금발을 한번 좀 굵게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 근데 연구해봤어. 엄청나게 굵어. 엄청나게. 보기 드문 대발이 선 것이다. 이렇게 소금을 이제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 하면은 또 소비자들이 또 굵은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작은 것을 원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한번 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대박이요, 대박. 네, 대박. 왕소금. 보통 한 5, 6, 7, 8 근데 날이 따뜻하고 기온이 상당히 올랐을 때 그때 낼 때 색깔 자체가 이렇게 이제 여기 말로는 정색이란데요. 정색이 희게 곱게 색깔이 들어와서 이런 소금 좋은 소금이라고 그래서 국산 천일염들은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잘 부서지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부서져 버려요. 도로 가든 이렇게 갖고 잘 부서진 소금들이 맛이 좋죠. 잘 커. 염도가 약하고 그래야 맛있어요. 2년 전 중장비 일을 그만두고 소금밭에 다시 뛰어든 셋째 선홍 씨. 소금 산업에 온 인생을 걸겠다는 용감한 결정을 내렸었다. 그날 오후 대파 대신 삽을 들고 소금밭에 나온 주일 씨. 대체 뭘 뜨고 있는 걸까? 그럼 빨리 떠나가. 꽃소금이에요. 천연 꽃소금이에요.
염전에서 피는 꽃소금. 여기서는 소금꽃이라고 부르는데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좀 채취하는 것도 번거로워서 사실 이거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예. 이것도 너무 늦게 채취하면 좀 굵어져 버리고 이렇게 바닥에 깔아앉아 버려요. 예, 그 채취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얇고 작은 소금꽃은 연부들에겐 반가운 존재. 아름다운 만큼 얻기도 쉽지 않은 귀한 소금이다. 채취하는데 노력은 더 많이 들지만 얻는 양은 극히 적으니 값도 다른 천일염에 비해 훨씬 비싼 게 바로 소금꽃. 그런데 소금밭 한 구석에 이상징후를 포착한 원석 씨. 다른 판은 소금이 흐드러지게 왔는데 유독 한 판만 소금이 나질 않고 있는 것이다. 27도, 27도, 2도 차이 나고. 정상적으로 하면 27도 정도 나와서 소금이 쫙 깔렸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증발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은 아직 소금 한 알갱이 다 넣었어요. 곧바로 연부장에게 달려오는 원석 씨. 이렇게 그냥 아유 정말 뒤로 좀 봐봐. 왜 다른 판은 소금이 지금 다 갖고 너 보다시피 소금 보고 뜨고 있는데 왜 저 판은 소금이 하나도 없대? 네가 가서 봐봐. 물이 많은가? 저 판만 유독하게 소금이 안 나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며칠 전이야. 어제 날 흐렸고 오늘 3일째인데 소금 4개 갖고 손고 뜨고 있는데 씨알이 하나도 없어. 쥐리 범이구만. 모른 척 해보구만. 물 넣고 나머지 사람 물고를 안 막은 것 같은데. 네가 물을 관리를 하라고 일임을 했으면 맞춰가지고 딱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오. 그거 너무 높아고 좀 뭐냐 저 폐기무시를 갖고 해야 한다니까. 하여튼 물 관리 잘해라. 예, 알았어. 내가 확인했으면 확인했을 텐데 아침에. 나하고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게. 다음부터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일찍 좀 이렇게 뛰어다니자. 오케이. 이거 마저 뜨고. 그날 저녁. 저녁 식사로 전복죽을 준비하는 며느리들. 식구들이 요즘 계속 바쁘셔갖고 힘드시니까 전복죽으로 몸을 어느새 전복이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전복죽이 완성됐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시간. 주된 관심사는 아무래도 유일하게 장가를 가지 못한 막내 주일 씨다. 그럼 아직도 주일이 삼촌은 장가 못 가고? 주일은 그대로고. 그때도 못 가고 지금도 못 가고? 아니다. 그때는 안 가고 지금도 안 가고다. 진짜 왜 안 가는 거야? 우리도 궁금하네. 그때는 못 가고 지금도 못 가고 못 가본데.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이제 주가가 아주 하얀 가를 칠 때 가려고 하지. 연이 안 닿으면은 할 수가 없네. 돈 많이 넣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좌불안석이 되는 육형제 막내 주일 씨. 달게 먹던 전복죽이 갑자기 쓰게 느껴진다. 주라 장가 빨리 가라. 이제 좀 더 가더라고 같이 가는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사람이랑 같이 가. 사람이 장가 시집가기 전에 얼른 가라. 그다음에 족보가 바뀐다. 그날 밤 냉장고에 고이 보관해둔 팩을 챙겨드는 다섯째 며느리 선영 씨. 잠이 올라오고 슬슬한데 아유. 은서야, 네 피곤에 쩔어있는 아빠를 위해서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드는 묘약을 마련했다. 장가 가고 이제 얼굴에다 이제 팩도 마누라고 해주고. 좋죠. 얼른 해주소? 자, 기다려보세요. 출세한다. 아, 도련도 해드릴까요? 그건 없어요. 있어요, 도련님. 해드릴게요. 총각인데. 좋아요. 총각이 도련님. 관리를 해야 총각이, 되는데. 맞아요. 그래도 도련님 우리 신랑보다 관리하자네. 맨날 선크림도 바르고. 이거 세수하고 해야 되나? 완전 시원하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모자도 안 쓰고 돌아다니니까 얼굴이 익어버렸어. 엄마 친구. 이게 청이야, 시원한 거야. 갑자기 칭얼대는 은서. 아빠 무서워. 도련님 빨리 오세요. 좋은 건 같이 합시다. 네, 얼른 오세요. 시원한 거 다 사라져 버리겠어요. 시원하죠? 형수 덕에 소원하던 피부 관리를 제대로 받게 된 주일 씨다. 무서웠죠? 엄마 있어, 엄마한테 와. 그래, 아이고 나도 그럼 제대로 가자 좀. 아이 그래 나도 그럼 이제 누워야 할아버지 돼. 저를 붙이고 가야지. 해드리자. 네네네. 자, 아버님 붙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아 그렇구나. 네. 이 와중에도 형님의 구박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진다. 주일아 나같이 인마 마누라가 있어야지 이렇게 얼굴에도 인마 딱 팩도 해주지 인마. 넌 무다냐 나는. 빨리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여자 만나서 네 얼굴에도 팩을 해주는 여자를 만나라. 알았냐? 팩은 안 해줘도 됐는데 같이 사람만 줘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한숨만 깊어지는 주일 씨. 쌤이 사는 게 힘들구나. 은사야 아빠야 일로 와 놀자. 무서워. 놀라. 아빠 아닌 것 같아. 그거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마. 아빠야. 은서는 아빠의 변신에 적응이 안 된다. 야, 아빠. 은사야 아빠. 아빠담. 아빠한테 갈 거야? 감격이 눈물이. 아빠한테 갈 거야? 돌아온 아빠. 아빠 돌아왔다. 아빠. 에이, 하는 짓은 하지 마. 나팩 안 할란다 이제 다음부터 이제. 신이도 제일 가는 딸바보 주둥 씨다. 눈물 난 장면인데. 뽀뽀. 아빠 사랑해. 뽀뽀. 빠. 이쁜지. 단란한 가정을 꾸려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형을 볼 때마다 짝이른 외기력의 신세를 재확인하는 것 같아 매번 씁쓸한 주일 씨. 잠시 집 밖에서 열기를 식히려나 했는데 시원하고 좋다. 그런데 주일 씨가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바쁘세요? 네, 집에 들어가셨어요? 어쨌든 제가 이 썸을 뭐 당장 못 벗어나니까 벗어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당장은 더 어려운 점이 있네요. 누구와의 전화 통화일까? 뭔가 난감한 표정의 주일 씨.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통화를 마친 주일 씨가 고민에 빠지고 만다. KBS